저희가 클래스를 설계하는 목적은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함수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데이터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시험 점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는 다른 객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에서만 사용하고 싶은 그런 함수인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데이터들과 기능을, 즉 변수들과 함수를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묻자라고 하는 게 클래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게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변수들을 초기화해서 변수들이 값을 가지고 있게끔 하고 그게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여기에 저장된 변수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하는 메서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스코어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100점, 100점을 만들었을 때는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는 100점, 100점, 100점이라고 하는 스코어 객체에서 총점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스코어를 50점, 60점, 70점이라고 만들었으면 그때의 getTotal은 50점, 60점,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서 총점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클래스예요.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초기화한다는 얘기고요. 변수들에게 값을 넣어준다는 얘기. 그러면 메서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함수들은 점수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점수들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함수죠. 그래서 점, 함수와 변수를 클래스라고 묻자라고 한 게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클래스의 내용을 출력해서 보고 싶잖아요. 네. 물론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좀 번거롭죠. 어, 누군가가 그냥 함수 하나만 딱 호출하면 그냥 얘네들을 여기 있는 값들을 그냥 쭉 하고 출력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능을 모든 클래스가 다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 모든 클래스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함수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함수를 호출해서 스트링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있잖아요. 이 문자열을 콘솔 창에다가 출력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프린트문의 기능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코드셀은 파이썬 노트북의 코드셀은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코드셀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오브젝트, 그다음 앱 어디 어디 앱 이런 식의 문자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누군가 그걸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의 메서드예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프린트를 했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내용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메서드가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 그 이외에도 뭐 한 10개가 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들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언더스코어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난다. 이렇게 이름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딱 그 지정된 형태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리턴을 숫자를 리턴해야 된다 그러면 숫자를 리턴해야 되고 문자를 리턴해야 된다 그러면 문자를 리턴해야 되고 때로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true나 false를 리턴하도록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뤘었던 클래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클래스,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한 메서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죠.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제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설계할 때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꼭 기본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뭐 정수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실수라든가 true, false라든가 그런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기본 타입들만 변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도 얼마든지 변수로 선언할 수 있고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런 예로 저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거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번호와 이름과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를 했을 때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 생성자를, 스코어는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해야 되고, 스튜던트는 어떤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코드도 있었죠. 요런,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어떤 질문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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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코드를 작성하자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이에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뭐 향하는,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자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항상 옳다 아니면은 뭐 항상 편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방법론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복잡한 코드들을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를 하기가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좀 쉽게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존에 있던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게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어, 함수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프로그램이 편해지더라. 함수를 잘 설계하고 함수를 잘 이용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지더라.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사람들은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면 어떤 함수들은 꼭 이런 특정한 변수들만 가지고서 동작하는 함수들이고, 어떤 함수들은 조금 더 범용적인 함수들이고, 어떤 함수들은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약간 덜 범용적인 함수들이고,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는데, 그럼 그 함수들을 조금 구분을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 따로, 함수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딕셔너리가 있으면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받아가지고 동작하도록 함수를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론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불편한 게 뭘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어, 그럼 데이터와 함수를 한번 묶어볼까?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드를 작성할 때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바케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상속. 그게 오늘 다룰 주제고요. 오늘 다룰 주제고. 우선 파일을 하나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까요, 저희?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펄에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저희가 몇 번까 14번까지 만들었었죠. 15번이라고 할게요. 파이썬 15번 inheritance라고 할게요. inheritance. 네. 여기다 좀 크게 써드릴까요? inheritance. 우리말로는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속. 여기 파일 제목에다 쓴 것도 그거고요. 음. 그럼 몇 가지 용어를 좀 정의를 할게요. 슈퍼 클래스. 이거 우리말로 옮기면 슈퍼를 상위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클래스. 또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페어런트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상대적인 개념이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 그다음 페어런트 클래스의 상대적인 개념이 차일드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용어의 뜻은 설명을 안 드렸죠. 상위는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브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페어런트는 부모고 차일드는 자식이잖아요. 어,
말 그대로 부모한테서 자식이 뭔가를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게 상속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그게 상속이잖아요. 클래스들 간에도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클래스가 먼저 있었는데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겠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서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클래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개념이 상속이고, 그때 먼저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그 메서드들을 물려받아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어, 상위 클래스의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하면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겠어요. 변수들. 그러니까 값들. 그리고 변수들과 기능들. 기능이라고 하면 함수잖아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죠. 네. 기능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재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재사용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식이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상속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하면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을 상속 관계로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is A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학생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student는 is a 사람이다. person. 동사, 동사하고 관사. 학생은 사람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is-a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죠? 어, 학생은 사람이다. 맞죠? 맞죠? 회사원은 사람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군인은 사람이다. 맞죠? 그죠? 이런 관계들.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런 거를 코드로, 클래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속성이나 기능들을 정의를 할 거 아니. 사람은 뭐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냥 뭐 사람은 뭐 태어났으니까 생년월일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속성들이겠죠. 맞아요? 그죠? 음. 학생이라고 해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겠죠.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면 학생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있고, 생년월일 가지고 있고. 근데 학생만의 또 어떤 다른 특징이 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다닌다라거나, 그죠? 그럼 뭐 전공이 뭐다라거나, 아니면 시험을 봤으면 시험 점수가 몇 점이다라거나 그런 다른 특징들이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어,
좀 애매하네. 모든 사람은 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뭐, 생각을 한다, 본다, 말한다, 듣는다, 뭐,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어. 근데 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죠. 다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되고,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서도 변수들을 선언할 거고, 메서드를 선언할 건데, 그 변수들과 메서드들은 학생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코드를 북붙해서 쓰면, 물론 북붙해서 써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자꾸 코드 양만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그 코드를 좀 간단하게 쓰겠다예요. 그게 상속인 거예요. 어.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변수나 메서드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다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만 더 추가로 선언하겠다. 변수들을 추가로 선언하고 메서드들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개념이 상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부연 설명을 하면 상속은 나 여기다 쓸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상속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상위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가 확장하는 거예요. 하위 클래스에서 확장하는 것이 그 상속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은 복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고, 학생에서 조금 더 그 필요한 것들만 추가로 코드를 더 넣자. 아,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식 클래스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상속인 거예요. 상속. 그럼 이런 관계가 is A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해스의 관계예요. 해스의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뜻이에요. 상속이 아니라, 상속이 아니라, 어,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설계를 합니다.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구현해요. 자,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했었던 예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죠? 학생은 시험 점수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이 시험 점수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 이걸 영어로 하면,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는 has, 가지고 있다. 무엇을?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ha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has A. 너는 A는 그냥 관사고요. 관사.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했었냐면 학생 클래스에서 학생 클래스에서 어, 변수들 중 하나로 변수들 중 하나로 스코어 클래스 객체를 스코어 클래스 타입을 선언을 하죠. 셀프 점 스코어 이런 식으로 셀프 점 스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이 아닌 거예요. 어제 했었던 예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예제가 이거 아니에요? 예.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 때 셀프 점 스코어 하면서 만들었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상속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위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에서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음. 코드는 재사용을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재사용을 하고 부모한테 없는 거,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학생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을 더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을 하는 주 목적들 중에 하나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자. 코드를 계속해서 복붙해서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상속의 큰 목적 중에 하나고요. 이게 객체지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돼요. 이런 게. 그래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관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뭐 회사원은 사람이다. 이것도 is A 관계죠, 그죠? 회사원은 사람이다. 네, 뭐 그런 관계의 클래스들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를 할 거다, 오늘은. 네, 네, 우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